10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투자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금은 부동산을 그 후반부에 갈수록 질문 난해하네. 네, 그런데요. 최소 얼마나 드는지 묻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천만 원짜리 집이 있고 10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토지를 살 것인가, 상가를 살 것인가, 뭐 전을 살 것인가, 뭐 구분형 상가를 살 것인가, 뭐 다 틀리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똑같은 토지야, 똑같은 토지인데 맹지는 싸. 이면은 더 싸. 뭐 이런 식으로 뭐 저게 있냐, 뭐 비도시적이냐, 도시적이냐. 그다음에 입지가 어떻게 되냐,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의 같은 경우는 상업 용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80%,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60%, 50%안 나면 빵 되는 것도 있고, 네. 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틀리다. 다 틀리니까. 맞습니다. 그걸 뭐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 500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50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10억 가지고도 할 수 있어.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난해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자기 맞춰서 해서 정해진 금액은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예. 지금은 500만 원이나 큰 돈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 또 5천만 원 돈이나 큰 돈을 가지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뭐 투자를 했어. 뭐 한 3년 뒤에 4년 뒤에 보니까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아닌 거야. 500만 원이 500만 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금액보다는 종목에 내가 얼마라는 그 기준은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라는 기준보다도 어떤 종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상가도 200억짜리 상가가 있고요. 또 5천만 원짜리 상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금액보다는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만 지금 대답해? 대답해봐. 예. 여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부동산보다 주식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주식 하잖아, 주식 얘기해봐.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상대적인 것 같아요. 주식이 아무래도 뭐 금액이 좀 더 분할해서 수익으로 접근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부동산만큼 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이제 뭐 사실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뭐 단기 투자, 단기 그 차익을 노리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뭐 자산을 좀 진단해보고 그런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이런 쪽으로 그걸 좀 잘 분배를 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이롭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뭐 장점이라면은 주식은 소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주식에 대한 그 개념이 좀 틀리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나 사놓으면 그냥 뭐 10년 있다 한번 열어보고, 네. 5년 있다 열어보고, 오르든지 내리든지 느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침에 2번 열어보고, 점심 때 4번 열어보고, 3번째 떨어지면 술 한잔 마시고 이러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네.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면은 뚜껑 열리고, 아침에 떨어졌던 게 그 점심 때 올라가잖아. 네. 그럼 점심 내가 쏠게. 뭐 이렇게.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9시가, 회사에서 9시가 딱 되면 주식을 못 열게 딱 컴퓨터를 막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또 재테크에 관심도 있으면서, 비일비재 뭐 이렇게 바로바로 뭐 나오겠지만, 근데 소액으로 했을 때는 게 이제 장점이겠죠. 근데 또
단점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내가 상가든 토지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간에 빌라든 간에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내가 세계경제나 뭐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흐름이 난 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지금 투자할까 말까 아니면 또 멘토를 만나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투자의 길을 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정보가 요즘은 인터넷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나 멘토를 듣고 해가지고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데, 주식은 그 회사의 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내막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물론 대사라는 게 있어. 뭐 비대면 뭐 해가지고 뭐 제조업은 자꾸 무너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 대세적인 게 있지만 아무리 비대면 회사고 아무리 제조업 회사고 뭐 선박이 무너지고 뭐 어쩌고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뭐 반도체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근데 그런 대세들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생겨가지고 바이오가 만약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근데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100개인데 실제로 나온 거는 10개도 안 된다. 그러면 90개는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쪽에 투자를 했는데 망했잖아. 그러면 쉽게 해서 내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부동산을 듣고 대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이냐 답이냐 상가냐 주택이냐 어느 정도 알고 눈으로 보고 또 전망도 보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 내부 정보. 내부 정보. 네네. 그걸 함부로 밝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법인도 막 그 돈을 따로 빼돌려가지고 횡령 있잖아, 횡령.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회사 직원도 자기네 회사를 몰라. 맞잖아. 그렇죠. 자기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거의 부장이고 자기가 이사인데도 네. 이사끼리도 아는 사람은 안 아는 거고 그 대표도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근데 우리는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도 위험해. 뭐 상승을 할 때는 하락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네. 하락을 할 때는 또 상승할 이유가 생겨. 부동산은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식은 내가 그 회사를 알 수가 없어. 오히려 그 회사의 직원도 자기네 회사를 몰라. 그렇죠. 맞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일종의 이거는 투기 아니냐, 도박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틀리지 않냐. 네. 그래서 나도 옛날에 주식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요즘 잘 안 해. 거짓말 안 해. 네. 왜 안 하겠어? 에? 당해봤거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다 알아요. PIL 뭐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그 회사 직원들도 그 회사의 간부들도 자기네 회사를 모르는데 내가 감히 그걸 투자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아침에 뭐 핸드폰 열어볼 게 없을 때 한번 열어보고 맞습니다. 네. 또 화장실 갔을 때 심심할 때 한번 열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유 오늘 뭐 내가 한 뭐 10만 원 벌었다 점심 내가 쏠게 이 정도로 끝내야지 거기다 몰빵을 하거나 이러면은 위험하다. 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도박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인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증권회사에서 내 얘기 들으면 죽일 새끼라고 하겠지만 그 빅2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빚내서 투자하고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아니 쉽지 않나.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사회의 이 기성인들이 좀 반성할 점이 많지 않나. 네. 나 역시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기성인으로서의 어떤 좀 반성 좀 하고 네. 그건 저 역시도 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컬럼도 쓰고 언론에 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바뀌는 건 아닌 세상이 되다 예. 보니까 속상도 하고 예. 아쉽기도 하고 거기서 빈부격차 더 벌어지니까 또 아쉽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은 좀 그런 점이 틀리지 않나 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입장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뭐 10대, 20대들도 뭐 학교에서든 대학교에서든 주식창을 열고 수업 중에도 많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볼 때 부동산도 월세방을 구할 때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근처에 월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동네는 어떤지 뭐 이런 동향 뭐 채광 그 안에 물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보고 방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방도 하물며 그렇게 많이 체크를 하고 구하는데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주식이 어떤 회사고 무엇을 파는 회사고 이게 뭐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최소한의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회사 본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회사를 이제 구글 맵으로 찍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야적장이더라. 네. 회사 간판만 떨렁 있고 야적장이더라. 그래서 이런 뭔가 투기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금융시장이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몰빵식 투자보다는 조금씩 소액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나랑 같은 의견이에요. 예, 맞습니다. 오늘 질문이 11가지나 되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또 이런 시간 한번 왜 갖도록 난해한 질문을 받지 마요. 아, 네? Q&A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질문이 많이 쌓이면 또 이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난해한 질문은 좀 지양 좀 해달라고 그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쿠폰하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셋. 고생하셨습니다.